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 변화들이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와 초기 증상, 그리고 그에 대한 현명하고 실질적인 대처법에 대해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건강의 위험 신호를 탐색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관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감퇴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시간과 요일에 대한 혼동을 자주 겪는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단어를 떠올리거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평소 능숙하게 처리하던 계산을 못하게 되는 등의 언어 표현의 어려움, 합리적인 판단력 저하, 그리고 이전에는 즐겨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결코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단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처법으로는 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규칙적인 인지 훈련,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활동,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꾸준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고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오는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기조차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며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고 업무나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현저히 떨어뜨려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전신 피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도 만성 피로가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처법으로는 가장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피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다면 해당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몸에 좋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체중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노력이나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질병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소화기 질환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식욕 부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격한 체중 증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부전, 신장 질환, 호르몬 불균형 또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체중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영양소가 결핍될 때 체중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가장 먼저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체중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변화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개인화된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체중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잠들기 매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 힘든 불면증은 노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또한 수면 중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다리를 움직여 수면을 방해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등 다양한 형태의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증가,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면역력 강화와 기억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피하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낮잠은 가급적 피하거나 짧게 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면 장애가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만성 통증입니다. 노년기에는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만성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신체 활동을 제한하여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를 초래하여 낙상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통증은 단순히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입니다. 대처법으로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만성 통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통증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이나 냉찜질, 마사지, 그리고 심리치료 등도 통증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을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통증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소화불량 및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잦은 소화 불량, 속 쓰림, 복부 팽만감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습관의 변화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기능 저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암, 대장암, 크론병과 같은 심각한 소화기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가 섞인 변, 검은 변, 심한 복통, 반복적인 구토,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 섭취는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위장내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화기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편함이 느껴질 때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 신호는 균형 감각 저하 및 어지럼증입니다. 노년기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거동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거나 지속적인 어지럼증은 뇌졸중, 뇌종양, 메니에르병, 이석증 등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나 귀의 문제 또는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먼저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등 관련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균형 감각 강화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AI 카이나 요가와 같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행 시에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은 건강한 노년 생활의 시작이자 지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 신호는 시력 및 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하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력 저하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며 청력 저하는 난청, 이명 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기능의 저하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며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저하는 낙상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력 저하는 주변 상황 인지 능력을 떨어뜨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정기적인 안과 및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시력 저하가 있다면 적절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필요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 저하의 경우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거나 청력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개발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각 기능 저하 상태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감각 기능 관리에 나섬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9번째 위험 신호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 및 수면 변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처법으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꾸준한 소통도 정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험 신호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법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년 최소 한 번은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잊지 마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며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독서, 음악 감상, 명상,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등 자신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섯째,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세요.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 가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약물 복용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여덟째, 낙상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여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밝은 조명, 미끄럼 방지 용품, 손잡이 설치 등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최신 건강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건강, 위험 신호와 현명한 대처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